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어 담당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였던 수행평가에 모두 응시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대비하는 복습의 내용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채점 결과를 보니 정말 참담합니다. 복습이 이 필요한 시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한 끝에 이 수행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선생님이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복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강의를 위해서 현장에는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1학년 2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우리 1학년 2반 학생은 김소윤, 박예진, 장유정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200쪽에 해당하고요. 학습지는 33쪽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범위 첫 내용입니다. 자, 제시된 자료를 읽고 물으면 답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출처입니다. 출처를 봤을 때 연도가 있다면 그 시대상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출처가 동아일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험범위에서 계속 배웠던 것처럼 동아일보는 1920년부터 1940년까지 2040 이때까지 발행되었던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대상의 일제강점기 상황을 알 수 있겠고요. 이번 시험범위 첫 내용이었던 30년대는 우리나라 군대와 중국 군대가 함께 싸웠던 한중연합작전을 알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상하시고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조선인 단체 국민부. 여러분들이 국민부 배웠습니다. 저번 시험범위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삼부통합운동으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부사가 통합되었는데 하나로 내지 못하고 두 개로 쪼개지었으니 그게 바로 혁신의회와 국민부였습니다. 그래서 남반주를 중심으로 했던 부대는 국민부와 혁신의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 나왔습니다. 양세봉입니다. 양세봉. 여러분들 배웠던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최근에 군대를 모집하였는데 조선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한테 군대 이름의 앞부분을 힌트를 주었습니다. 무슨 군대인지 맞추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양세봉이 지휘했었던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줄 친 조선 땡땡땡의 군대 명칭. 자, 유장하 뭐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 군대 이름은 조선혁명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채점하실 때는요, 혁명군이라는 단어만 들어서 몇 개 처리하였는데 정식 명칭이 조선혁명군 풀네임 5글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밑줄친 부대가 활동했던 시기. 어느 지역에서?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문제 한번 꼬았습니다. 여기 나왔던 지문은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지역의 혁명군이었는데 같은 시기에 북쪽 만주에서 활동했던 군대를 모아 불렀으니 이때 지휘했던 군대가 사람 이름 알려줬습니다. 이름은 지청천입니다. 자, 여러분들 쌤 설명했을 때 이 사람 성씨는 특이하게 2개였어요. 지청천, 이청천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 소윤아, 이 사람이 지휘했던 군대 이름 뭐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 군대 이름은 한국공복군이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색깔을 보시면 빨간색은 앞선 지문에 있었던 남만주 지역의 군대였고 북쪽에 있는 이 지역 분만주의 군대로서 쌍성모 전투와 대전대랑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한국 독립군의 설명입니다. 자, 근데 예진아, 영릉과 흥경성 요거 단어 암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 1학년 2반에 사실은 우리 과학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예진아, 우리 1학년 2반의 과학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네, 양은진 선생님이십니다. 양은진 선생님의 남동생 성함은? 그렇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릉과 흥경성은 양세봉이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북만주 어떻게 공부하는지 기억나십니까? 2024년 12월 3일 지효쌤과 함께하는 암기 비법! 빠밤! 그렇지. 아유, 다 기억하는군요. 자, 아주 일본군이 우리나라 욕합니다. 에이 쌍놈들, 호로 자식들. 정말 한국 독립군은 지독하구나. 하지만 대단해. 에이 쌍 호로 자식들.
지독하구나. 하지만 대단해. 자, 어떻게 함께하신다고요? A 쌍동모 전투 호로 자식들, 중국 호로군이라는 군대랑 함께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 나와요. 자, 지독하대요. 지청천이 만들었던 군대 이름은 한국 독립군입니다. 하지만 승리한 지역은 대전자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암기비법은 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설민석 한국사 강사님께서 만드셨던 암기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포인트. 이번 시험 범위에 지청천이 만든 군대가 2개가 나와. 심지어 군대 이름이 비슷하고 헷갈립니다. 자, 요거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지청천이 만든 군대가 1930년이었다면,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북만주 지역이었다면 한국 독립군이고요. 19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군대는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은 똑같은데 독립군이냐 광복군이냐가 달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광복이냐 독립이냐 같은 단어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군대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활동했던 그 당시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3번 문제지만 같이 보시겠는데요. 교과서 201쪽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지 33쪽에 썼던 내용입니다. 네, 제시된 자료를 읽고 무릎에 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500여 명 이상의 일본군 병력이 새벽에 마을을 포위하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적군이 일본군인가 봐요. 자, 독립하자마자, 자,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대요. 싸웠다는 건데, 무슨 군대는 병력이 20분의 1밖에 안 된대. 얘들아, 일본군이 500명이야. 2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자, 이 500 곱하기 20분의 1. 500에 5% 얼마예요? 25명입니다. 여러분, 25명이면요, 우리 1학년 2반 학생들보다 조금 많은 숫자 아닙니까? 네. 많은 숫자에 적은 숫자예요. 적어요. 근데, 포위망을 뚫었대. 일본군 절반을 죽였대. 헐, 25명, 250명을 죽였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옛날 이 마을에서 땡땡땡땡땡 화북지대가 일본이랑 싸웠다 부르겠는데요. 자, 요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는데요. 중국 지역 이름으로 예난이라고 합니다. 한자 발음은 연안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중국 발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본이랑 싸웠다고 부르는데 이 군대 이름이 참 용감하다고 합니다. 무슨 군인? 조선군인이래. 뭔가 군대 이름에 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또 PPT에 선생님이 이 사진을 추가시켜 드렸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지도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우한이란 곳에서 군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쪼개진 거야. 자, 선생님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 왜죠? 코로나.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 우한. 그래,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맨 처음 이름이 우한폐렴인 거 기억나십니까? 원래 우한이란 지역이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활동을 했던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한에서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였는데 이 군대가 루어양으로 가서 예난으로 가면 이 군대 이름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 부르고 그 당시에 김원봉이 이끌었던 그 우한의 군대가 창샤, 광저우, 류저우, 치장을 거쳐서 충칭으로 갑니다. 이 군대가 바로 한복관복군에 참여하는 부대로서 김원봉의 활동을 마지막으로 또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개는 어떻게 함께하시느냐? 자, 우리 입이 아파요. 이빨이 썩었나 봐요. 뭐가 많이 생긴 거예요? 충치가 많이 있습니다. 발음 귀엽게 하시면 충칭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가군대 이름. 자, 예진아 무슨 군대예요?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조심하세요. 이번 시험 범위에 조선의용대도 있고 조선의용군도 있습니다. 다른 군대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또 중요한 특징 하나 있다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만들었고요. 조선의용군은 김두봉이 만들었습니다. 자, 쌤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는 봉이 3개 시리즈가 있어. 1, 2, 3.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원봉, 투봉, 쓰리봉.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김두봉은 조선의용군. 원봉이 먼저고 그 다음 두봉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중에서 김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군은 사회주의 군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알려드렸는데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정치활동도 하였습니다. 자, 유정아 정당 이름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은 조선민족혁명당인데요. 쌤한테 여러분들한테 민족혁명당 써도 맞게 처리하였고요. 사실은 줄임말로써 민혁당이라고도 합니다. 쌤이 만든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불렸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소윤아. 가군대를 지원한 중국의 정치 조직을 말합니다. 야,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학생들 많이 틀렸는데, 자, 쌤이 이 설명을 왜 시험에 넣었냐? 왜 이런 물음에 넣었냐면, 우리나라의 군대가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중국이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도 인정했다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을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예진아. 중국의 정치 조직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에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저 많이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바로 국민당을 이끌었던 짱지에실, 우리 단어로 장제스라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틀리게 했고요. 정치 조직이니까 중국 국민당 또는 국민당으로 해도 맞게 처리하였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타이완의 유명한 음식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공차, 80T, 그 다음에 우리 샌드위치도 유명한 브랜드 뭐가 있죠? 홍루이젠, 그렇지. 또 라이관닌, 쯔위, 다 중국인이에요? 타이완 사람이에요? 타이완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이완에 있는 정치 조직은 중국 국민당입니다. 타이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 있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보시겠고요. 5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6번 문제 해당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는 지문은 선생님이 한번 내봤습니다. 참고로 이 지문은 지난 11월 달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흑비어로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사실 컬러 사진이 이런 모습입니다. 잠깐만 이거 혹시 이거 어딘지 아세요? 사랑과 젊음이 모여있는 곳, 주태백 TV 촬영 장소입니다. 근데 장소가 월미도에 있대요. 이거 뭐예요? 붐칫붐칫. 붐칫붐칫. 네, 디스코 팡팡이라 부르는 우리 그 놀이기구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아마 가봤을 장소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 월미도에는 네, 사실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도시 상륙작전 당시 어떤 이름인데 옛날 이름은 그린비치라 불렸는데, 자, 연도가 나왔어. 전형적인 시험 힌트입니다. 1950년 9월이면요.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진행 중이었는데 한미연합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했다는 거야. 왜? 어떤 전쟁 중이었거든. 자, 근데 전쟁의 이 사건을 계기 당시로 전쟁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소윤아, 이 전쟁 무슨 전쟁? 그렇습니다. 자, 연도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의 시작은 1950년. 자, 그 다음에 소윤아, 몇 월 며칠 시작? 당연한 겁니다. 날짜 따서 만들어진 전쟁 이름입니다. 6.25 전쟁의 시작은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끝은 53년인데요. 문제는 영원히 끝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휴전을 체결한 선생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6.25 전쟁 당시에 월미도가 있는 도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유정아, 가해당하는 도시, 디스코 팡팡, 월미도, 무슨 도시에 있죠? 인천이요. 네, 답은 인천입니다. 자, 7번, 8번 문제가 핵심입니다. 자, 이번 6.25 전쟁을 배우시면서 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미국의 발표,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미국과 체결했었던 국제 조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의미로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자, 소윤아, 6.25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던 이 선언, 뭐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 에치슨인데요. 이번에 어이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발음만 맞으면 뭐. 참고로 그래서 에치슨 선언은 전쟁 당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쟁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박예진아, 전쟁 끝나고 나서 휴전협정 체결하고 나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오게 됩니다. 이 조약 이름 굉장히 길어요. 뭐라 부르죠? 한미상호방위조약.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0월달에 이태원에서 원래 할로윈 파티 진행합니다. 왜 할로윈 파티를 왜 이태원에서 하죠? 미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왜 미국 사람들이 이태원에 있었던 거야? 원래 이태원에 옛날에 미국 기지가 있었고 그 미국 기지의 시작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226쪽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지 37쪽입니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힌트가 적은 문제인데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의 복습을 위해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자, 독립의 서광을 보게 되었답니다. 자, 독립의 서광, 독립이라는 그 기쁨, 독립이라는 그 빛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 문제는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선출된 선량에 의해서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선출된 선량, 선출, 뭔가를 뽑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나라 구성하기 위해서 정부 수립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상황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은 거야.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은 선거 이름을 대선이라고 해요, 지선이라고 해요, 총선이라고 해요. 대선.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 대선이에요, 지선이에요, 총선이에요? 총선. 총선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선이 있었던 첫 선거, 1대 국회의원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애들 문제를 보세요. 이거 이번에 만점자가 많이 없는 이유가 문제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이들이 만든 헌법의 이름을 쓰는 거야. 이들이 제정한 이 상황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재헌 국회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재헌 헌법을 쓰는 얘기야. 자, 교과서에 우리 이 사진이 있습니다.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은 겁니다. 단어를 조심하세요. 총선거예요. 이 순간을 뽑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은 겁니다. 이거 잘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뒷장일까요? 교과서 217쪽이고요. 학습지는 35쪽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왔네요. 자,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년 문제를 풀면 쌤이 출제한 내용을 알 수 있어. 자, 우리 이번 시험 범위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해방하기 직전에 바로 중국 땅에 있었던 충칭과 예난과 우리나라 땅이었던 경성, 다시 말하면 지금의 서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건국동맹 세 조직이 독립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세 조직은 프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어떤 조직은 민족주의, 어떤 조직은 사회주의, 어떤 조직은 무슨 중도. 이렇다 한들 이 세 조직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8월 15일 광복을 추구했던 모습은 황제를 모신다? 독재를 한다? 왕? 조선시대? 아니야. 세 조직이 공동 추구했던 것은 바로 민주공화정이거든.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시군 ROKA, 로카티의 ROK를 이제 강조드렸던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를 의미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입고 있어요, 소윤아? 로카티? 네, 그렇습니다. ROK 의미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적 과도기 상태라고 합니다. 광복하면 뭐해? 네, 일본이 물러가긴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안 세워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질서를, 치안을 잡아주는 사람들을 물어보는 문제로 해결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광복 직후 우리 한반도 상황의 질서를 자주적으로 바로잡았던 우리의 치안 조직을 이끌었던 최초의 한국인 정치 조직이라 부를까요? 자, 이런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어렵습니다. 자, 유정아, 이 자료를 발표한 조직의 명칭 뭐라 부르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렇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두 글자로 줄이면? 건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려운 질문 들어갈까요? 소윤아. 이 이름은 8.15 광복 전에 무슨 조직인지 기억나? 조선 건국 땡땡이었어요. 디귿 미음. 여기서 바뀐 이름이야. 혹시 아는 사람? 조선 건국 동맹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예진아. 네, 이 건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여운형. 네, 이 사람 이름은 여운형입니다. 네, 교과서에 사진 없어서 보여드렸고요. 이 사람은 호는 몽양이라는 사람인데요.
마지막에 우리나라에서 총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총 많이 송기 소지 가능해가지고 암살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네, 이 질문도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네, 문제 해석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한국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여. 아니, 우리나라가 아직 정부가 수립이 안 된 상황인가 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48년 8월 10일 이전 상황임을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두 나라가 도와주러 왔대. 첫 번째는 남쪽 지역의 미군 사령부이고요. 북쪽 지역에는 소련군 사령부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인들이 온 게 아니라 군인들이 왔어. 헐, 아니 정치를 군인들이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3파선을 그어놓고 나서 이제 미군과 소련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온 다음에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보겠다고 지금 논의한 내용입니다. 자, 한국 인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또는 한국 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로 협력하는 방식들이 다양할 거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 이 조직의 제안은 어쨌거나 미국과 소련이 함께 하는 건가 봐. 근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과 합의해서 최대 몇 년? 맥시멈 5년이란 얘기입니다. 5년 동안 최대 5년까지는 우리 한반도를 뭔가 도와주고 나중에는 미국과 소련이 떠난다는 것을 제안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위해 4개 나라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이 4개 나라 정치를 도와주러 왔는데 이 4개 나라가 도와준 정치를 뭐라 부르냐면 유식한 표현으로 신탁 통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뭐 한다 부르죠? 부탁한다고 하지. 그 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탁드리러 4나라가 함께 한다는 거야. 자, 그 4나라 무슨 나라래요?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약간 어폐가 있는 단어이고요. 사실은 중화민국의 정식명칭이고 중화민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완 그 나라입니다. 네, 당연하지만 타이완과 중국 달라요. 여러분들이 해당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네, 이 지문이 논의되었던 회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윤아, 무슨 회의예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 이 사진을 교과서에 써서 달아드렸는데요. 자, 도시 이름, 이거 러시아 발음입니다. 모스크바. 자, 몇 나라가 모였대? 삼국. 자, 이것도 어렵지? 미, 영, 소가 모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들아, 누가 모였어? 대통령이 모인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외무부 장관들이 모인 거야. 외상이라 부릅니다. 외무부 장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점할 때, 모스크바 삼국회의라고 하면 틀려요. 포인트가 누가 왔냐가 중요하거든. 도시 중요하고 새 나라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논의돼서 결국은 2개 나라가 일단 우리나라를 지금 통치하려고 왔잖아. 예진아. 자, 가이드라가 조직은 2나라 군대 이름을 반영해서 쓰셔야겠습니다. 조직 이름 뭐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라서 우리 교과서에 이 사진을 넣어드렸고요. PPT에 미국 대표, 소련 대표를 표시해드렸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미소 공동위원회인데 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미국 소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이 미소 공동위원회야. 알겠지? 물론 줄여 말할 수가 있는데 미소 공위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도 그렇게 쓰진 않더라고. 풀네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14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대통령 사과문이 있는데요. 교과서 223쪽에 있고 학습지는 36쪽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무릎은 아니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만 보면 대통령을 맞출 수는 있어요. 사실은. 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뭔가가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과거에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뭐 잘못을 했나 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과거사를 이제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진도 나가면서 노무현 정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일파 처벌한 내용도 알려드렸고요. 과거사를 정리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잘못했던 모습을 이렇게 뒤늦게서나 사과하는 장면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의 일환으로 교과서에 이 질문이 실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힌트가 여기 있어. 지역이 제주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주도에 잘못한 게 있나요? 있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제주도에 세 가지가 많다고 유명합니다. 자, 제주도에 아름다운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여자. 여자. 맞아요. 귤. 바다. 돌. 바람. 바다. 바람이 많고 바람이 이쁘죠. 또 현무암. 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돌, 바람, 여자가 이쁘다고 하죠. 사실 여자가 이쁘다는 표현, 여자가 많다는 표현 이게 나쁜 표현일 수도 있어. 왜? 거꾸로 생각하면 남자가 적은 거거든. 왜 남자가 적은데? 이때 죽은 거야. 선생님이 1학년 2반, 3반, 4반, 5반 말씀드렸는데 쌤이 개인적으로 중지 할아버지께서도 최근에 결론이 났어요. 네, 4.3 사건 피해자라고 판명이 돼서 선생님이 유가족으로서 선생님 지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찌 말한다면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사과 모습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국 지문도 함께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이름은 누구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자, 이 사건의 이름입니다. 유정아, 무슨 사건이에요? 제주 4.3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제주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 날짜 4월 3일입니다.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해당하시겠습니다. 교과서 241쪽이고요. 학습지 40쪽입니다. 우리 벌써 이제 끝마무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도 봤는데 부통령이라는 것이 존재하네. 이게 또 힌트가 되겠는데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 공부하시면서 프린트 41쪽을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근데 41쪽을 보시면 대통령의 임기가 바뀌는 것도 공부하셨는데 임기가 4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 임기가 변하는 7차 개헌 이전이면 알 수 있어. 유신헌법이죠. 이전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대. 그러니까 2번은 가능한데 3번 안 된다는 거죠. 무한리필이 안 돼요. 자, 근데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다고 부릅니다. 자, 이것 좀 심화 과정입니다. 자, 필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기해 주세요. 부통령 제도는 4.19 혁명 이후에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장면이라는 사람은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야. 원래 장면은 이승만 정부 때 부통령이었다가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무총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제도는 1960년 이전이음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일단 좀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헌법이 있는데 이거 지금 헌법 내용인가 봐요. 지금 대통령은 이 제한이 없대. 무슨 뜻? 지금 이 헌법을 발표하고 있는 대통령은 한 번 더 가능, 3번 불가능이라는 제한이 없다는 거야. 무슨 뜻이겠어? 지금 있는 대통령은 무한리필 가능이란 얘기죠. 고깃살롱이란 얘기죠. 엉터리 생고기란 얘기죠. 네, 이때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진아, 이 헌법 무슨 헌법이에요? 4.45 자, 그렇습니다. 4는 버리고 5는 올리는 거. 이거 우리 수학에서 배웠습니다. 뭐라 불러요?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어치곤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우리 순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45입 개헌은 공식적인 2번째 개헌이라서 2차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범위 공부하시면서 선생님이 개헌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금 숫자를 알려드렸거든요. 이 단어가 사실은 공식 용어일 수는 있는데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하실 때 꼭 연결하는 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소윤아. 자, 4.45입 개헌 지정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상황을 정말 비판했었던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신문을 이승만 정부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 신문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천주교 계열의 신문인데요. 자, 교과서에 있는 쌤이 사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자. 선거가 올바로 되느냐 못 되느냐의 원칙적 요건부터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 개판이라는 겁니다. 자, 다수 결정이 무능할 때는 한 가지 폭력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신문이 1959년 경향신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하고 나서 이승만 정부는 이 신문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정치인들이 함부로 탄압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한국사 공부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했죠? 네, 그 다음 질문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제58주년 가기념사인데요. 선생님 연도를 안 가렸습니다. 2018년입니다. 자, 계산할 수 있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 시험에 등장하는 연도는 힌트가 됩니다. 자, 2018년인데 58주년이래. 뺄셈입니다. 빼보세요. 몇 년이에요? 1960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1960년에 있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은요,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중에 의해 절대 권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싹 틔웠다고 하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답니다. 개인적인 이 사람의 주관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역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쌤이 사진 준비해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2018년에 이 사건의 58주년 기념으로 만든 기념사 상황입니다. 실제 이 사진이거든요. 자, 보세요. 무슨 사건을 기념하고 있대요? 4.19혁명. 그렇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18번 정답. 자, 유정아, 무슨 사건이에요? 4.19혁명. 그렇습니다. 자, 한번 빨리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19혁명은 무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잠시 후에 등장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쵸, 소윤아? 자, 19번 정답입니다. 무슨 선거예요? 4.15 부정선거. 그렇습니다. 몇 대 대통령 선거 뽑는 거예요? 4대. 그렇습니다. 예진아, 돌발 질문. 여러분들 앞으로 성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몇 대 대통령 선거를 하셔야 되죠? 22대. 21대를 뽑으셔야 될 겁니다. 자, 4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였었는데 특히 심각해서 그 당시에 반발했던 도시는 마산이었습니다. 근데 마산에 살고 있었던 어떤 16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 실종이 됐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주열 학생이 시체가 나왔어.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밭에서 발견된 거야. 그것도 온몸에 밧줄이 묶여있는 채로. 왜냐? 김주열 학생의 머리에 치료탄이 박혀 있었는데 치료탄은 몸에 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경찰이 치료탄을 쐈는데 사람한테 쏴가지고 이 시체를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빠뜨려서 은닉하려고 했는데 이게 걸린 거라고. 그래서 마산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승만 정부는 물러나게 되었고요. 결국 민주주의 축주의 승리로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공부해서 4.19 혁명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하나의 계기였음을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이번 시험범위에 등장하는 4.19 혁명,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넣어주세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까지는 꼭 공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타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촛불 시위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수행평가 지문과 정답을 통해서 이번 지필고사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가오는 이 한국사 시험이 서울신영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마지막 시험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 박순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번 마지막 시험의 결과가 다들 잘 나온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 연미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